본 콘텐츠는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 영상 중 트렌드, 상품 분석 편입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 안목 증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 과천 대방 디에뜨르의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분석 영상에서 가점 커트라인을 배분 지역별로 69점에서 74점 이상까지 예상했었는데요. 실제 결과를 보니 수도권 지역에서 예상보다 다소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외의 인천 및 서울 청약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의미이고, 실제 청약 수에서도 경기 지역 대비 70% 수준이었음을 볼 때, 최근 서울 지역 알짜 단지의 분상제 신규 분양이 예고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가점자들의 청약이 적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눈여겨볼 점은 과천 지역과 경기 지역에서 최고 점수가 84점 만점이 나왔다는 것이고, 최고점과 최저점이 비교적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 점수를 보면 커트라인 부근에 많은 청약자가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스의 청약 당첨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분석 영상에서 가점 커트라인을 평형 타입별로 59점에서 74점까지 예상했었는데요. 실제 결과를 보니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다소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평대는 예상 안에 있었지만 특히 30평대의 가점 커트라인이 높았던 것이 놀라웠고요.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가 상당히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의외의 결과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고점도 크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던 점을 미루어 청약률에 비해 유사 점수대의 수요자가 집중적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평형별로 결과 원인 분석을 더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문화스 팀장님, 엊그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당첨자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상당히 가점 컷이 높게 나왔죠? 네, 예상보다 높은 경쟁률이라 높아질 것은 전망했는데 가장 세대수도 많고 선호도도 떨어지는 타입인 84D 타입의 결과가 다소 의외였어요. 그러게요. 청약 당첨 결과가 몇 가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얘기하신 비선호 타입의 높은 가점 컷이고요. 그것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첨 우선 청약 성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소 비선호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세대수 많은 타입을 신청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거라는 기대 말이죠. 그렇죠. 최근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고 보여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품 변별력이 높았던 것 같거든요. 수요자들의 선호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타워형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고 있다는 해석도 하던데,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정도는 인식 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보여요. 4베이 판상형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3베이 판상형과는 선호도 차이가 미미해졌다고 봐도 무방할 듯해요. 세대수 여건이 비슷한 타워형 E타입과 판상형 B타입의 결과를 보면 오히려 타워형의 선호도가 근소하게 높게 나왔어요. 정말 확실히 그런 면이 보이네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타워형의 방이 남동남서의 모두 면에 있어서 북쪽방이 있는 판상형보다 좋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방이 전면에 있고 환기가 우수한 4베이 판상형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설명이 되죠. 15세대밖에 안 돼서 3층 이하 저층으로만 일반 분양이 되었음에도 30평대 최고 청약률 및 가점 컷을 기록했으니까요. 84D 타입은 높은 층이 많다는 점도 한몫하지 않았나 해요. 그럼요. 당연히 그런 점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단지 분석을 하면서 104동이 로열동이 되고 4호 라인이 특히 로열 라인이 될 거라고 했었잖아요. 로열동, 로열 호수에 당첨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청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번 청약 결과에서 20평대 가점 컷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당초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워낙 청약률이 높게 나와서 예상보다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예상 범위 내에 하단에 걸리는 수준으로 나온 것은 조금 의외였어요. 그러게요. 가격 평가를 할 때도 30평대보다 20평대가 메리트가 더 크다고 분석했었잖아요. 돌이켜보면 마포 지역의 수요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지난번 30평대 가격 분석을 할 때 마포 지역은 20평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주변 대학 출신 젊은 층들이 도심과 여의도의 직주 근접형 주거지로 정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그렇죠. 젊은 세대의 정착 수요가 20평대 가격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평대를 청약하는 주 수요층의 가점은 높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59A도 청약률은 84A보다 높은 236대 1을 기록했지만 가점 커트라인은 69점에 머물렀군요. 그래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69점이 결코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요. 그런데 혹시 이런 가정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어떤 가정이요? 59A 타입도 84A 타입처럼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이요.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가정이네요. 84 타입의 사례를 보면 3베이 대비 4베이의 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높은 청약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이 형성되었으니 59 타입도 최신 4베이 판상형의 드레스룸 환기창이 설치된 평면이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평대에서처럼 20평대도 3베이 판상형과 2베이 타워형의 선호도 차이가 미미해졌다는 것도 확인되네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지난번 30평대 가격 분석을 할 때도 가격이 시세 대비 메리트가 적다고 분석한 이유 중 하나가 분석 대상 평면 타입이 타워형이어서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앞으로 분석할 때는 판상형과 타워형의 격차를 두는 것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할 요소일 것 같네요. 네, 59 타입은 3베이 판상과 2베이 타워형의 분양가 격차를 1%, 84 타입은 겨우 0.3% 격차를 두었는데 이렇게 비슷한 청약률과 가점 컷이 나왔다면 가격 차이가 미미하다는 얘기니까요. 수요자의 선호 패턴은 계속 변하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여타 단지의 청약 결과를 좀 더 확인해 보면서 분석 기준을 조정하는 것도 논의해 봅시다. 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듯해요.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꽤 있었거든요. 산성역 해리스톤만 하더라도 3베이 판상형인 59A 타입이 타워형인 59B 타입보다 경쟁률, 가점컷 모두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산성역 해리스톤의 경우는 서울 지역과의 지역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사례를 보면 3베이 판상형과 타워형의 차이는 경쟁률, 가점 컷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고밀의 재정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타워형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익숙함으로 거부감을 덜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용적률이 여유로워서 판상형 위주로 계획되는 신도시 상품을 많이 접한 수도권 수요보다는 서울 지역 수요가 타워형에 대한 인식이 괜찮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그러면요, 팀장님. 네, 이런 선호 추세는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대체적인 방향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점점 더 사례가 늘고 익숙해지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전에는 타워형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점차 단점이 아닌 사회 환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단점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요? 네, 평면도를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번에 분양한 마포자이 힐스테이트의 5구 B 타입이에요. 그동안 가장 크게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은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는 마통풍이 되지 않는 환기 문제가 단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방이 거실에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고 냄새가 쉽게 안 빠진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고 자연 환기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미세먼지 등으로 창문 열고 환기하기보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냉방도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이 일반적이 되었죠.
에어컨이 전기료 폭탄이던 시절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죠. 네. 그럼 다른 하나는 어떤 면이죠? 주방이 노출이 돼서 지저분해 보인다는 점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기보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오히려 배달 음식을 먹을 때 식탁에서 거실 TV가 잘 보이는 장점이 있는 구조가 되었죠. 그렇군요. 모든 침실의 채광이 유리한 것까지 포함하면 3베이 판상형보다 더 선호되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수요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에 따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직은 그래도 3베이 판상형이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서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같은 전용 면적인데 더 좁아 보일까요? 현관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타워형은 들어오면 복도를 마주하고 복도 공간이 그냥 이동을 위한 공간에 불과한데 반해, 판상형은 바로 개방감이 느껴지는 거실 공간의 확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감 면적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